1. 초록 깃발 아래에서. 만약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 가난 때문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면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봄에는 모내기, 여름에는 풀 뽑기, 가을에는 벼 베기, 겨울에는 뗄나무를 지게에 지고 내려오는 삶. 이것이 마을 사람들의 전부였습니다. 비가 내리면 길은 순식간에 늪이 되어버렸고 아이들은 교과서를 품에 안은 채 지늘길을 헤매야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먼지 낀 전등 아래에서 이장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을에도 시멘트와 양철 같은 자재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초록 깃발도 걸게 될 거라고 하네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시골에도 도움이 온다고요? 서울 사람들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기대에 찬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원로인 박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다 부질없는 일이야. 조상 대대로 흙집에 살고 흙길을 걸어왔는데 정부에서 조금 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때 한쪽 구석에 앉아 있던 김영수가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38살의 평범한 농부였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만으로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은 늘 갈라져 있었고 아내는 그을린 얼굴로 한숨을 쉬었으며 어린 딸은 새 신발이 없어 맨발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방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을을 바꿀 기회일까? 아니면 그냥 헛된 소문일까? 며칠 뒤 정부에서 보낸 첫 자재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시멘트 300포대와 양철 지붕 몇 장이 창고에 쌓였습니다. 회색 시멘트 포대들이 쌓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자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의견이 갈라진 것입니다. 다리부터 고쳐야 합니다. 아닙니다. 회관을 먼저 지어야 해요. 공평하게 집집마다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관 안은 금세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때 김영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깊게 숨을 고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부터 고쳐야 합니다. 순간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영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아이들이 비 오는 날 진흙에 빠져 울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무거운 짐 때문에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길은 모두가 함께 쓰는 것입니다. 길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길을 고친다고 우리가 잘 살게 됩니까? 괜히 힘만 빼고 비라도 오면 다 허물어질 텐데요. 마을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면 회관도 다리도 모두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땀을 흘려 닦아 놓으면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더 나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 말에 한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김영수 아저씨 말에 찬성합니다. 길부터 닦읍시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번져 나갔습니다. 결국 마을은 길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새벽이면 사람들이 호미와 삽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자들은 주먹밥을 준비했고 아이들까지 돌을 날랐습니다. 마을은 오랜만에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김영수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힘을 모읍시다. 그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시멘트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폭우가 내리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건 아닌지. 그래도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길 공사에 마을을 뒤흔들 거대한 위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이 무너진 다짐, 흔들리는 사람들. 김영수는 땀에 젖은 손으로 곡괭이를 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닦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다들 중간에 지쳐 포기할까?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길을 파낸 지도 벌써 보름째였습니다. 초록 깃발이 펄럭이는 마을 입구에는 처음으로 변화라는 단어가 느껴지고 있었죠.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걸 보며 환하게 웃었고, 장에 가던 어머니들도 예전보다 덜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길은 절반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보다 열심히 삽을 휘두르던 청년들도 이제는 지친 표정으로 뒤에 서 있곤 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긴 끝나는 거야? 매일 농사일에 길 공사까지. 몸이 남아나질 않네.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장맛비가 퍼붓던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쏟아진 비로 산은 검게 젖었고 흙길은 순식간에 물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며칠간 땀 흘려 다져 놓은 길의 한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시멘트가 채 굳기도 전에 폭우가 덮친 탓이었죠. 아이구야, 이게 다 쓸모없는 짓이었잖아. 내 말이 맞다니까. 괜히 헛수고했어. 그냥 집 고치는 데 썼으면 나았을 텐데.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원로 박 노인은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거 봐라. 내가 뭐랬나? 정부가 준다고 덥석 물었다가 이 꼴 나는 거다. 흙길은 흙길답게 두는 게 맞아. 사람들의 시선이 김영수에게 향했습니다. 누구는 원망이 섞인 눈빛을, 누구는 실망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김영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앞장서서 외친 말이 모두를 고생하게 만든 게 아닌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마루에 앉아 비에 젖은 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우리 마을은 다시 가난에 묶일 것이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비로 길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아직 시멘트가 남아 있고 아직 우리 힘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여기서 모든 게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어제보다 더 단단한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영수야, 내 마음은 알겠는데 이젠 못하겠다. 농사일도 밀려 있는데 언제까지 길만 파고 있을 순 없지 않냐. 실망이 깊게 깔린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섰습니다. 김영수의 아내 순애였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던 그녀가 조용히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남편이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어제 비에 길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오히려 깨달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요. 이번 기회에 진짜 변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들의 얼굴에 변화가 스쳤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지켜온 그들의 말은 남자들의 푸념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순애의 말에 힘입은 김영수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길이란 건 단순히 흙 위에 시멘트를 붓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을의 정신을 세우는 겁니다. 비에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앞으로 더 큰 비도, 더 큰 어려움도 오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쉽게 결심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두고 또다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시멘트를 자기 집 수리로 돌리려 했습니다. 길이야 언제든 다시 닦을 수 있지만 우리 집 지붕은 이번 여름에 꼭 고쳐야 해. 내 집이 먼저인데 왜 다들 길에만 써야 하는 거냐? 김영수는 이기적인 목소리들 앞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커질수록 그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비밀스러운 해결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 해결책은 마을의 운명을 다시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3. 비밀스러운 해결책. 길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도 무너질 수는 없다. 김영수는 밤마다 마을 창고를 찾아갔습니다. 시멘트 포대와 양철 더미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남은 자재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쳐 있었고 집을 고치자는 사람, 회관을 세우자는 사람들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김영수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마을이 또다시 갈라지고 처음의 열정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것을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묶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모두가 함께 해야만 한다고 느낄 수 있는 해답을. 며칠 뒤 김영수는 홀로 산으로 올랐습니다. 산등성이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초가집 지붕 사이로 피어오르는 연기, 빗물에 패인 흙길. 그 길 위로 아이들이 조심스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교과서를 품에 안은 작은 등짝들을 본 순간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관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죠. 여러분,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길 공사를 계속할지 그만둘지.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의 반신반의하는 눈빛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리가 닦을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바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입니다.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학교 가는 길? 아이들 길만 닦아서 뭐가 달라지겠어? 김영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이 마을의 미래입니다. 어제도 진흙에 빠져 우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길을 닦는 건 아이들의 발걸음을 닦는 겁니다. 아이들이 꿈을 향해 걸어갈 길을 만드는 거죠. 자기 집 고치는 것보다, 회관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어머니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던 손길, 비 오는 날 젖은 발로 돌아오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포기한다면 아이들은 앞으로도 지눌길을 걸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 학교 가는 길을 단단히 닦아 놓는다면 그 길은 희망의 길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으로 걸어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아이들 길부터 닦는 게 옳아. 그 목소리는 곧 커졌습니다. 내 자식도 매일 그 길을 걷지. 학교 가는 길이라면 나도 힘을 보태겠네. 순식간에 회관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청년들은 다시 불타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다시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곡괭이를, 여자들은 새참을, 아이들까지 작은 손으로 돌을 나르며 힘을 합쳤습니다. 김영수는 남은 시멘트를 아끼며 사용했습니다. 빗물에 잘 버티도록 돌을 단단히 쌓고 흙과 시멘트를 층층이 다졌습니다. 밤이면 청년들과 횃불을 밝혀 길이 무너지지 않도록 감시했죠. 그러나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지만 자재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시멘트 포대는 점점 줄어들었고 양철은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길은 아직 학교까지 절반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창고는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불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또 중간에 멈추는 거 아냐? 이번에도 끝까지 못하면 더 큰 실망이 올 텐데. 김영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해둔 또 다른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시멘트가 아니라 우리 손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는 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김영수가 준비한 진짜 해결책이 드러나면서 마을의 운명은 또 한 번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4. 폭풍 같은 시련. 길이란 건 단순히 흙 위에 돌을 얹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쌓아 올리는 일이죠. 김영수는 삽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은 이제 절반 이상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흙먼지를 날리며 그 길을 달려보자 어머니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은 한동안 다시 웃음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남은 시멘트 포대는 10개 남짓이었고 곡괭이 자루는 하나둘 부러져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몇몇 남자들이 남은 시멘트를 몰래 자기 집으로 옮기려다 발각된 거예요. 뭐 하는 짓이야? 다 같이 쓰라고 둔 건데? 우리 집 지붕이 센다고. 아이들이 비 맞고 자는데 그걸 모른 척하란 말이야? 순식간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다시 불신이 번져갔어요. 김영수가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어 소리쳤습니다. 멈추세요. 우리가 이 자재를 두고 싸우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다 무너집니다.
길은 아이들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길이에요. 하지만 설득은 쉽지 않았습니다. 땀과 피로 그리고 오래된 가난이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결국 며칠 뒤 몇몇 가족은 공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다시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장대비였어요. 굳어가던 길이 다시 쓸려 내려갔고 겨우 쌓아 올린 돌들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다 헛수고였어. 이제 정말 끝났다. 박 노인이 비를 맞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나? 흙길은 흙길대로 두는 게 맞다고. 정부가 준 거 조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나?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있던 희망이 꺼져가는 듯 했어요. 김영수조차 무너져가는 길을 바라보며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내일도 학교 가고 싶어요. 비가 와도 진흙에 빠지지 않고 걷고 싶어요. 순간 김영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젖은 교과서를 품에 안은 아이들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곡괭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빗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삽을 내려치고 돌을 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만 그를 지켜보았지만 곧 청년 하나가 따라 나섰습니다. 영수 아저씨, 저도 돕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이가 삽을 들었어요. 우리도 하자. 비가 뭐가 무섭다고. 순식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돌을 나르고 여자들은 젖은 손으로 흙을 다졌어요. 아이들조차 작은 바가지를 들고 물을 퍼냈습니다. 폭풍 같은 비와 싸우며 길을 닦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손은 갈라져 피가 섞였고 허리는 굽어져 뻐근했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어요. 김영수의 목소리가 빗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길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더 단단히, 더 강하게 다시 세웁시다.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빗속에서 땀과 눈물이 섞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하지만 폭우는 여전히 거세었고 자재는 거의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멘트 포대마저 열리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이제 더는 여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김영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은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 시멘트가 아니라 우리의 땀과 의지입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걸을 길을 우리 손으로 반드시 끝까지 완성합시다. 사람들은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피로와 절망 속에서도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힘을 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 공사에서 마을의 운명을 뒤흔들 커다란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오, 희망의 길 위에서 비가 그친 아침이었습니다. 산 위로 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내려왔죠. 젖은 흙길 위에서 사람들은 삽을 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바닥은 갈라져 피가 배었고 어깨는 무거운 돌덩이를 나르느라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피곤함 대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이 느껴졌거든요. 학교로 이어진 길을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진흙탕이었던 그 길이 이제는 단단히 다져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히고 빗물이 흘러내렸던 자리는 돌과 시멘트가 든든하게 막아주고 있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폭우 속에서도 길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가장 먼저 뛰어나온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와, 이제 신발이 진흙에 안 빠져요. 학교 가는 길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그 맑은 웃음소리에 어른들의 얼굴도 환해졌습니다. 어머니들은 서로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훔쳤고, 아버지들은 말없이 길을 바라보며 깊은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가난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취감과 희망만이 온 마을을 따뜻하게 감쌌거든요. 김영수는 길 한가운데 서서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팠지만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우리가 해냈구나. 정말 해낼 수 있었구나. 그때 박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회관에서 늘 반대만 하던 그가 조용히 한마디 건넸어요. 영수야, 내가 틀렸구나. 내 말이 맞았어. 이 길은 그냥 길이 아니구나. 김영수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반대하던 사람조차 마음을 돌렸다는 것은 단순히 길 하나를 완성한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냈다는 증거였거든요. 며칠 뒤 군청 담당자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완성된 길을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다른 마을들은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여기는 벌써 이렇게 훌륭한 길을 만들어 놨군요. 정말 새마을 운동의 모범 사례입니다. 그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어떤 상보다 소중했습니다. 남이 준 훈장이 아니라 자신들이 흘린 땀으로 얻은 인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마을 회관에는 오랜만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막걸리가 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김영수는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든 건 길이 아니라 희망이야. 이 길을 걷는 아이들이 더 멀리, 더 당당히 나아갈 거야. 그 길은 단순한 흙길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선 마을 사람들의 의지였고 세대를 넘어 이어질 신념이었어요. 가난과 불신 속에서도 손을 맞잡으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새마을 운동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이름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공감할 때 또 다른 희망의 길이 열리니까요. 새마을 운동.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마음으로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부디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이런 이야기들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좋아요 하나,
진심 어린 댓글 한 줄. 이 모든 것들이 이 작은 채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시간, 그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